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거실무반 첫째 강의고요. 자, 일단 교재에서 3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제 수계소화 설비부터 나와 있는데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죠. 설치 대상 보시면 설치 대상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행령 별표 5에 관계된 문제가 15회 때 설계 시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 설치 대상에 관계된 문제도 잘 염두에 두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이렇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서는요, 뭐 수용 인원에 대한 설치 대상을 써라, 또는 뭐 용도에 대한 거, 지하층, 무창층에 관계된 설치 대상을 써라, 이렇게 좀 두세 번 정도 기출이 됐어요, 기술사 시험에서. 이제 우리 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설치 대상을 눈여겨보실 때는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화기구 설치 대상이죠. 자, 소화기구는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에서 구분을 해보시면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시행령 별표 1상에서는. 자, 소화기는 소형하고 대형, 능력 단위에 따라서 소형하고 대형 소화기로 구분이 되는 거고, 간이 소화용구라는 건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인 거.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인 것. 이게 간이소화용구입니다. 그래서 간이소화용구에는 종류가 에어로졸 간이소화용구, 그다음에 투척용 소화용구 있죠. 투척용 소화용구. 그다음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그러니까 소화약제가 아닌 거. 그래서 이 소화약제가 아닌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마른 모래, 그다음에 팽창, 질석, 팽창, 진주. 종류가 어떤 거를 있는지 한번 쭉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재안전기준상에는 자동확산 소화장치로 되어 있는 거고, 시행령 별표상에는 자동확산 소화기로 지금 명칭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자동확산 소화기가 소화기구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소화기구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장치는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상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그 다음에 가스식 자동소화장치죠. 그 다음에 분말, 고체, 에어로 물식 자동소화장치,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장치.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상은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상에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그리고 상업용으로 구분.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그다음에 캐비닛형, 가스, 분말, 그리고 고체 여름. 일단 크게 구분을 해보시면 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화재 안전 기준 상에는 하나인데 시행령 상에는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이 두 가지로 아니고 기술사 109회 때 5월 달에 시험 본 겁니다. 예. 이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K급 화재도 같이 언급이 됐어요. K급 화재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다른 건 다 비슷하죠. 다만 자동 확산 소화장치가 시행령상에는 자동 소화장치가 아니고 소화기구, 자동 확산 소화기로 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를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시행령에 관계된 거냐, 화재 안전 기준에 관계된 거냐, 그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시험 문제가 출제 경향을 보면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을 써라 그러고 항상 거기에 보면 이제 어디에 기준인 게 구분이 돼 있죠. 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상의 소화기구 설치 대상 보시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자, 연면적이라는 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을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하층은 층수로 산정을 하지 않죠. 층수로는 안 보지만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꼭 지하층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에서도 뭐 보실 때 보면 지하층을 포함하냐,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냐 이걸 구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보 방식에 보면은 전층 경보가 있고 우선 경보가 있거든요. 전층 경보, 일제 경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화 직사층 경보죠. 일제 경보라고 할게요. 일제 경보, 전층 경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 경보, 발화 직사층 경보인데, 우선 경보가 아닌 대상은 다 일제 경보예요. 그러면 우선 경보 대상을 보면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초과라고 되어 있죠. 3,000 초과. 여기서 보시면 층수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고니까 앞에 있는 기준과 뒤에 있는 기준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할 때는 무슨 경보? 전층 경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5층이라는 건 얘는 지상층만이에요. 지상층. 지하층이 있든 없든 지하층은 무시한 지상층의 층수가 5층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 3,000은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을 포함을 해줘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경보 방식에 따라서 가닥수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소화기구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는 간이 소화용구에 들어가죠. 네.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를 했을 때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는 경우, 자, 교재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6페이지 보시겠어요? 6페이지에
소화기 설치 기준 그 밑에 보시면 5항 보세요.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다만 노유자 시설에는 그러하지 않다. 노유자 시설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노유자 시설만. 원래는 안 되는데 노유자 시설은 가능하다. 다음에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네,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터널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이 시행령상의 설치 대상하고 화재안전기준상의 설치 대상이 약간 틀립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시행령상의 설치 대상 보시면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으로 되어 있죠.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아직 명칭은 안 바뀌었으니까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 실별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려요?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법을 물어보는 거냐, 화재안전기준이냐 소방법이냐 이거를 문제상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지니까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잘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가 되는 거는 서로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설이 된 게 캐비넷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하고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재안전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별표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별표 4에 보시면 부속 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이 기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첫 번째 요 캐비넷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중에서 요 가스 분말 고체 요 세 가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이에요. 자, 교재에서 14페이지를 같이 보시죠. 14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에는 가스식, 분말식,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방실, 통신기기실 여기에 해당하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는 제외한다 돼 있는데 제1호 다목이 그 1호 기준에 보시면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설치할 수 있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인데 네, 항상 그 장소가 아니고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신설이 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하구가 나와 있죠. 지하구하고 지하가하고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지하가하고 지하구하고 이 시행령 별표 2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별표 2도 시험에 기출됐습니다.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지하구는 어떤 거고 지하가는 어떻고 그다음에 공동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1번, 2번, 3번, 4번 돼 있죠.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지하구에 설치하는 거. 지금 살펴보신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그래서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설치하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는 지하구의 기준에 보면은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가 700m 이하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비하제보 방지 기능이 있는 8가지 감지기. 그 다음에 연소방지 설비 및 방화벽은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공동구에 설치를 합니다. 지하구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다시 교재 3페이지로 오셔서
그래서 설치 대상을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종류를 한번 보시죠. 자,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화기에는 소형하고 대형입니다. 자, 능력 단위에 따라서 소형과 대형이 구분되는데,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자, 능력 단위라는 건요,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검정 시험을 거쳐서 능력 단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A급, B급 화재는 능력 단위가 있어요. 그 소화기에. 그 다음에 C급은 능력 단위. 그러니까 C급 화재는 능력 단위가 있는 게 아니고 적응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분말 소화 약제가 1종부터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3종 분말 소화 약제, 제일 인산 암모늄을 쓰는 거는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유일하게. 나머지 1종, 2종, 4종은요. B급과 C급 화재에만 적응성이 있죠.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분말 소화 약제의 종류.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나와요. 주성분 기억해 두십시오. 1종 탄산수소 나트륨, 2종 탄산수소 칼륨, 3종을 제일 인산 암모늄이라고. 4종은 탄산수소 칼륨에 요소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색상은 백색, 담회색, 담홍색, 회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적응성을 보시면 3종 분말 소화 약제가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 그 밑에 보시면 열분해 반응식 나와 있죠. 열분해 반응식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1종과 3종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3종은요. 기술사 99회 때 시험에 기출이 됐던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166도, 216도, 360도일 때 열분해 반응식을 쓰고 소화 효과를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66도일 때는 무슨 작용? 질식작용. 그 다음에 216도일 때는 냉각작용. 그 다음에 360도일 때 뭐가 나오냐? HPO3 이게 뭐예요? 메타인산이죠. 예, 그래서 피막을 형성하여 재열을 방지. 그러니까 가연물을 덮습니다. 이게 메타인산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방진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일종 분말은 왜 중요하냐면 식용유 화재. 예, 이때 식용유 화재 K급 화재라고 하는데요. 109회 때 기출했습니다. 기술사 시험에서. 일단 식용유 화재 특징을 보면 발화점이 낮고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안 꺼지더라. 이게 식용유 화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용유 화재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 나트륨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비누화 현상이라는 건 중탄산 나트륨계의 분말 소화 약제를 지방이나 식용유 화재 적용 시 기름의 지방산과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결합하여 비누를 형성하는 거. 이게 비누화 현상. 그래서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약제는 1종 분말이거든요. 그래서 1종 분말하고 3종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종하고 3종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주성분하고 열분의 반응식하고요. 다시 3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소화기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능력 단위, 소형이라는 건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미만인 거. 이게 소형이죠.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는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운반대하고 바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능력 단위가 A급에서는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이게 대형 소화기고 소화약제에서 보면 대형 소화기로 구분하는 소화약제 충전량 기계포, 강화액, 물 약제량은 20리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액은 기계포는 20이죠. 그 다음에 강화액은 60, 물은 80이죠. 단위는 리터를 씁니다. 그 다음에 분말, 할론,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죠. 그래서 20, 30, 50.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토광물, 분할탄, 268, 23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탄이라는 건 이산화탄소. 꼭 기억해 두세요. 정의,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 충전량. 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음 보셔야 될 게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에 대한 정의가 신설이 된 게 소화기구 별표 1에 보면은 신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2페이지 보십시오. 별표 1이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 장소별 적응성이었어요. 설치 장소별 적응성에서 소화약제별 적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별표가. 그래서 이 소화기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별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2는 간이소화 연구에 대한 거예요. 능력 단위가 0.5 단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별표 4는 우리 이제 그 소요 단위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이 시험에 2번 나왔죠. 별표 4가 추가해야 되는 기준이고 14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별표 1은 개정이 됐는데 시험에 안 나왔고. 표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사용하는 소화약제가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스에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청정 이 3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분말에는 인산염류, 중탄산염류. 그다음에 액체는요 산알칼리, 강화액, 호, 물, 침륜. 그다음에 기타는 구체,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황 그밖에 거. 그다음에 A급, B급, C급 화재에 동그라미 표시된 데가 적응성입니다. 그 외에는 적응성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순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 표를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번호를 매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7, 8, 9, 10, 11 이렇게 하시면은 혼동이 되니까 다른 문자 A, B, C 해서 딱 보셨을 때 적응성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걸 외우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된 것만 적응성이 있는 거고 표시가 안 된 건 적응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A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는 거는 1, 5, C가 적응성이 없는 거죠. B급 화재는요. C만. 그 다음에 C급 화재에는 A, B, C 얘만 적응성이 없다. 이러면은 이 표를 이제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순서. 그래서 가스는 이알청, 분말은 인중, 그 다음에 액체는 상강포, 물침, 그리고 기타는 고마, 팽그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비구에서 보시면 여기 별표 C급 화재에 원래는 액체 소화약제는 적응성이 없는데 전기 전도성 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 액체예요. 전기 전도성 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위 적응성은 소화기구가 소방시설 자 이것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명칭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제36조가 이게 뭐냐면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대한 겁니다. (36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형식 승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36조에가요 화재 종류별을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표를 보실 때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표도 시험에 여러 번 기출이 됐는데요. 표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보면은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비고라든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의가 신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화재, A급 화재, 유류 화재, B급 화재, 전기 화재, C급 화재. 그래서 일반 화재란
자, 여기서 이제 일반 화재에 대한 만약에 정의를 외우시고 싶다 그러면 앞에부터 막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 화재. A급 화재라. 제가 남냐 안 남냐 그걸 가지고 A급이냐 B급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A급 화재죠. 그 다음에 유료 화재는요.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 표시는 A급 화재는 A, B급은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전기화재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급하고 B급은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C급은요. 적응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가면 이제 약재량 계산할 때 신부 화재하고 표면 화재로 또 구분을 하거든요. 전역 방출 방식에 A급 화재를 일반적으로 신부 화재라고 그다음에 B급, C급 화재를 표면 화재라고 신부 화재하고 표면 화재하고 불이 더 어떤 게 안 꺼지냐 끄기 힘드냐 신부 화재가 불이 더 끄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딩 팩터 값이 표면 화재보다는 크죠. 더 많습니다. 표면 화재는 플로딩 팩터 값이 최대가 1인데 신부 화재는요 2.7이죠.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계구부 가산량도 어떻게 돼요? 이 표면 화재는요 면적당 5지요. 신부 화재는요 10이잖아요.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약재량을 원한다. 이렇게. 화재에 대한 정의가 신설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 4페이지 설명해드렸고요. 분말 소화 약재의 종류하고 열분해 반응식. 열분해 반응식은 특히 1종 분말과 3종 분말은 잘 기억해 두세요. 3종 분말은 소화 효과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3종 분말의 열분해 반응식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탄산 나트륨, 산화 나트륨이에요. 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탄산수소 칼륨. 그러면 탄산 칼륨이 되겠죠? 얘는 산화 칼륨입니다. 산화 칼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PO3는 메타인산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H3PO4. H3PO4는 인산입니다. 그 다음에 H4P2O7은 피로인산이라고 해요. 명칭을 알면 좀 외우시기가 쉽죠. 그냥 확식 가지고 외우시려면 좀 힘드신 거. 그 다음에 NH3는 암모니아죠. NH4 했을 때는 이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더 많으니까 플러스 1가가 암모늄 이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시죠.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소화기는요. 수동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소화장치에는 화재안전기준상 자동소화장치는 6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용 캐비넷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확산 소화장치인데 주방용은 가연성 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 차단하여 소화약재 자동 차단하고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의 정의예요. 정의를 좀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캐비넷형 가스 분말은요, 열, 연기, 불꽃 등 감지해서 캐비넷형은 소화약재를 방사하는 거고 가스식은 가스계 소화약재예요. 분말식은 분말의 소화약재.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식은 에어로졸의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다. 이렇게.
자동 확산 소화장치는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것. 주방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죠. 시행령 별표일에서 소방시설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간이소화용구 보시면 일단 간이소화용구는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인 게 간이소화용구죠. 간이소화용구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물에 팽창지석, 팽창진주. 그러니까 에어로졸과 투척용은 소화약제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른물에 팽창지석, 팽창진주하면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하는 거죠. 소화약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별표 2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물에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 팽창지석 또는 팽창진주하면 80리터 이상이 1단위가 아니고 0.5단위라는 거. 팽창지석하고 팽창진주함에 대한 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별표 있는 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소화기구 설치 기준입니다. 소화기구 설치 기준 안에 소화기 설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 설치 기준을 써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소화기구 설치 기준은요. 여기 있는 거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기구 설치 기준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에 따라 우리 그 어떤 기준을 보실 때 법이나 기준을 보실 때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적합 기준으로 보시고요.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거는 설치 기준으로 보세요. 문제도 뭐 제한구역에 적합 기준을 써라. 또는 제한구역에 설치 기준을 써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다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소방 1항 보시면 설치 장소에 따라 별표일에 적합한 점. 그래서 별표일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설치 장소별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별표 2는 별표 3이 2항인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별표 3은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은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보시면 소화기 설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은 20m죠. 대형은 30m. 대삼소이 많이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면 보행거리하고 수평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행거리란 어떤 특정 지점에서 해당 지점까지 이동한 최단거리예요. 동선상에 이동한 최단거리. 특정 지점에서 해당 지점까지 동선상의 이동거리. 그다음에 수평거리는 구획된 거랑 관련이 없죠. 구획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직선거리. 둘 다 최단거리인데요. 보행거리는 직선거리가 되는 거고, 수평거리는 직선거리가 되고, 보행거리는 사람이 이동했을 때의 최단거리를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구분하시려면 보행거리는 보통 이제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조작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행거리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소화기는 사람이 움직여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보행거리가 소형일 때는 20m 이내, 그 다음에 대형일 때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 별표 3에 보면 이제 별표 3을 가지고 소화기 개수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 별표 3은 소화기 개수는 먼저 소요 단위를 계산을 해주죠.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로 나눠주는 게 소화기 개수가 되는 거고, 이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검정 시험을 통해서 A급 화재에는 몇 단위, B급 화재에는 몇 단위의 능력 단위가 있다. 그 소화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요 단위를 계산을 해주는데, 이 소요 단위는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 대상물의 용도별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고, 이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게 별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면적에는 3, 5, 1, 2, 30, 50, 100, 200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락시설, 관운장의 고지, 근린생활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준 면적을 2배로 해야 되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부, 병 및 반자가 불연재료, 중불연재료, 난연재료가 돼 있을 때는 기준 면적을 2배로 하는 거고, 근데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소요 단위가 계산이 되면 그 소요 단위를 감소 기준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소화 설비가 있을 때는 3분의 1을 감소하니까 3분의 1만 소요 단위가 산정이 되는 거고, 대형 소화기가 설치가 됐을 때는 2분의 1. 이거는 이제 설계시공 계산 문제 할 때 하는 거예요. 일단 별표 3을 가지고 소요 단위를 계산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수평거리하고 보행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이나 작업장일 때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고, 지하구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해서 설치한다. 아까 우리 지하구 살펴봤잖아요. 사람이 평상시에 다니지 않는 곳. 그러니까 지하구에는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보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만 소화기를 설치해 주죠. 근데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설치 안 하는 게 아니고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하구에는 또 뭐 설치 안 하냐면 발신기 설치 안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가보시면 지하구에는 발신기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항 보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자, 감옥 기준이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형은 20m, 대형은 30m 설치하고 외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추가 배치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소화기 개수가 산정이 되겠죠. 소화기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10개를 어떻게 배치를 해요? 소형이면은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게끔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화기를 설치하는 곳에 실이 구획이 돼 있어요. 구획이 된 경우에는 33제곱미터가 추가되는 경우에 보행거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기본 배치는 보행거리에 의해서 배치. 그 다음에 추가 배치는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각 세대마다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일 때는 각 세대마다 소형 소화기 하나씩 비치하고 또 뭐 추가해 줘야 돼요? 주방이 있으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아파트. 14회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는요.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을 하는데,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추가로 배치합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실이 있으면 해주는 거고,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구획이 돼 있는 실이 있으면 무조건 추가 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5항 보시면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만 노유자 시설일 땐 그러지 않다. 노유자 시설일 때는 투척용 소화용구 간이 소화용구에 들어가는 거죠. 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일 때만. 그다음에 6항 보시면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여야 됩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에 설치해야 되는 거 소화기 자동 소화 장치는 제외하죠. 자동 소화 장치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해야 되는 거 방수구. 방수구는 두 가지가 있죠. 옥내 소화전 방수구가 있고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가 있잖아요. 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만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1.5m에 해당하는 게 종단저항, 자탄 설비 가면 종단저항 전용함이 있어요. 종단저항 전용함이 있는데 이 종단저항 전용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한. 소화기구하고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라고 되어 있고 종단저항 전용함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하고 투척용 소화용구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줘요. 그래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상에서 표지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게 14회 때 5개 소화전 설비에서 표지를 해야 되는 부분과 명칭을 써라 이게 한번 기출이 됐었거든요. 7가지. 소화기에 대한 거는 4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7항 보시죠.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 실별 주방에 설치하는 거. 이거 화재안전기준상의 설치 대상이고요. 시행령상에는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네,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 기준. 보시면은 그러니까 관리사 시험에는 12회 때 기출됐었고 기술사 시험에서는 94회 때 나왔네요. 그래서 이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소화약제 방출부, 감지부, 가스 차단 장치, 탐지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면 가스 차단 장치, 여기서는 가스 차단 밸브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신부가 있고 여기가 감지부가 되겠죠. 감지부. 그다음에 여기가 방출부가 되죠. 그다음에 소화약제 용기가 돼 있죠. 그다음에 탐지부 돼 있죠.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배관의 개폐 밸브로부터는 2m 이하에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공기보다 가벼운 거는 위로 뜨겠죠. 그러니까 탐지부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요. 바닥면으로부터 30cm. 그러면 공기보다 가볍냐 무겁냐는 어떻게 뭘 가지고 계산해요? 증기 비중을 가지고 계산하죠. 기체의 비중. 비중은 측정 기체의 분자량을
뭐랑? 공기의 분자량하고 나눠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고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약 얼마라고 합니까? 29g. 그러면은 측정 기체 분자량을 알려면 그 기체가 뭘로 이루어졌는지 뭘 아시면 돼요. 시성식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필기 준비하실 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의 기능 여기 체크포인트에 있죠. 가연성 가스의 누설을 감지 및 자동 경보하고 가스가 누설됐을 때 일단 가스 밸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소기 화재 시 감지 및 자동 경보 그리고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사돼야 되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4가지. 파랑 보시면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 캐비넷형은 인사이드 설치 높이는 방음구역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우리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에 가시면 거기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에도 분사헤드가 있어요. 이 분사헤드 설치 높이가 똑같습니다.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 근데 이 청정에서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추가 조건이 있죠?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추가해라. 그게 어떤 기준이에요? 저 설치 높이는 똑같아요. 방어구역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 근데 청정에 가시면 천장 높이가 3.7m를 초과할 때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이게 청정소화약지 소화설비에 있습니다. 자, 나항 보시면 화재 감지기는 방어구역 내에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제7조 기준이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라항 보세요. 화재 감지기 회로는 교체 회로 방식으로 한다. 교체 회로. 그 다음에 마 보시면 교체 회로 내에 각 화재 감지기 회로별로 이 교체 회로라는 건 감지기 회로를 2개 이상 꾸미는 걸 교체 회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2개 이상의 회로를 꾸미는데 각 화재 감지기 회로별로 화재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설비는 감지기 개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교체를 정의 있고 소방시설의 적용 여부에서요. 화재안전 기준 상에 소방시설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설비, 교체를 적용해야 되는 설비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그 다음에 미분모 소화 설비는 개방형 헤드를 쓰는 개방식 미분모 소화 설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할론, 청정, 분말, 가스계 소화 설비죠. 그리고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8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자동 소화 장치 중에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 장치는요. 별도의 감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 승인 받은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 감지부를 설치를 했을 때는 교체를 안 합니다. 언제 교체를 하냐? 화재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했을 때만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을 따라가거든요. 감지기가 있을 때만 교체를 한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설비는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이 9번은 항상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 화재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할 때만. 그 다음에 설비에 감지기가 들어가 있는 설비가 보면 부합식, 그 다음에 물분모, 포, 자탐, 재현이 있는데요. 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지기 개수는 얘는 2배가 안 돼요. 얘만 2배가 된다는 거. 화재안전기준상. 교체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이요.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고 가스계하고 미분모에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하나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담당 구역 내라고 되어 있죠.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 그러니까 회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설치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가 개방 작동되는 방식. 이건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는 거고,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는 하나의 방어구역 내라고 되어 있죠. 둘 이상의 여기는 똑같죠. 네, 여기까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 이건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청정은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 분말은 분말 소화 설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분무 소화 설비에서는요, 요 부분이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수가, 지금 가스계는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거고, 미분무는요, 소화약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미분무가 나가는 거겠죠?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수가 방출되는 방식. 그래서 이 교체료에 대한 정의는 화재안전기준상에는 딱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식 미분무 소화 설비의 교체료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하면 이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교체료를 하는 목적은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어떤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거죠. 감지기 오작동 방지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방시설 적용 여부 설명해드렸고, 자, 감지기 사용 여부에서 교체료에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는 1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하는 감지기는 교체료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사용할 수 없는 감지기, 비화재보 방지 기능이 있는 감지기죠. 또는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런 비화재보 방지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교체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비화재보 방지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비화재보 발생 가능 장소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안전 기준 보시면 있어요.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예요.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닷가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등이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비화재보 발생 가능 장소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장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 감지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 또는 축적 기능 있는 수신기를 설치. 비화재보 발생 가능 장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또 비화재보 방지 기능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 어디예요? 지하구죠.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자, 다른 기준들은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 보시죠.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차 설치 기준 14회 때 기출됐고요. 거기 다항에 보시면 감지부는 형식 승인된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 그다음에 표시 온도에 대한. 그래서 이 최고 주의 온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지부가 설치된 장소에서 연중 발생하는 가장 높은 온도를 최고 주의 온도라고 하고,
표시 온도는 감지부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를 표시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주위 온도하고 표시 온도에 관계된 식이 미분무 소화 설비에 있죠. 최고 주위 온도를 TA라고 하면 0.9 PM 마이너스 27.4. 여기서 보면 온도가 어떤 게 더 커요? 최고 주위 온도하고 표시 온도하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 TA를 최고 주위 온도라고 하고요. PM을 표시 온도라고 합니다. 13회 때 기출이 됐던 문제고요. 자, 여기서 뭘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표시 온도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27.3을 넘기면 TA 플러스 27.3이 되겠죠. 그 다음에 0.9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시 온도가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는 문제는 한번 기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보시면은 설치 장소의 최고 주요 온도, 표시 온도가 있는데요. 자, 이 표를 외우실 때 끝자리만 외우세요. 39, 64, 106, 106. 근데 표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이하냐, 미만이냐, 초과냐, 이상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는. 미만이죠. 39 미만, 79 미만. 그래서 이 표가 어디에 또 갔냐면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에. 라항 보세요.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감지기를 원래는 화재 감지기를 감지부로죠.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 화재 안전기 주상에 개정은 안 바뀌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 이 제8호가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은 별도의 감지부가 있는데 화재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할 때만 교체를 적용한다는 말씀드렸죠. 이 기준 때문에 그렇게 적용합니다. 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NFSC 203 제7조 제3항. 자, 설계를 보시는 분들은 이 열감지기에 대한 감지기 하나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 기준인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에서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냐, 기타 구조냐. 열감지기니까 내화 구조냐, 기타 구조냐 나눠줍니다. 연기 감지기는 내화 구조, 기타 구조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부착 높이예요.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이 되는 거죠. 종류는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인 거고. 그래서 이 표도 외우실 때 차동식은 종별이 1종, 2종. 1종하고 2종은요, 감도가 더 민감한 게 1종입니다. 뒤로 숫자가 작은 게 감도가 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차동식은 1종, 2종, 보상식 1, 2종, 정원식은 특종이 있죠. 정원식. 97, 97, 762, 54, 54, 43, 15. 자, 여기는 4m 이상일 때 한 칸 띄시고요. 3, 25, 3, 25, 25, 15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4m 이상 8m 미만의 정원식 2종은 적응성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화 구조일 때는요. 4m 미만의 절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이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요. 차동식과 보상식이 똑같죠. 감지기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이. 그 다음에 보상식의 2종이 정원식의 특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의 계산 문제 할 때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표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8호가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죠. 열전대부로 되어 있는 건데요. 보시면
최소 개수가 4개 있어요. 하나의 건축에 연결하는 열전대부 최소 개수는 4개 이상, 최대는 20개 이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열전대부는 감지구역 바닥면적 18제곱미터마다 하나죠. 근데 바닥면적이 70제곱미터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은 72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4개는 돼야 된다. 18 곱하기 4 해보세요. 72죠. 내화 구조일 때는 하나가 22제곱미터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화 구조는 22 곱하기 4 하시면 88제곱미터. 그래서 요 72제곱미터, 88제곱미터 기준이 요 최소 개수하고 하나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10호는 연기 감지기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부착 높이가 4m 미만, 연기 감지기는 20m 미만에 설치하니까 연기 감지기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4m 미만일 때 150이죠. 그다음에 4m 이상 20m 미만은 부착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더 많이 설치, 2배만큼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은 2분의 1로 줄어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종은 150 나누기 3 하세요. 그러면 50.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러면 11페이지에 보시죠.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할론 1301과 청정소화 약제는 제외하죠. 할론 1301은 할론 소화 약제는요, 앞에 있는 게 탄소수죠. 그 다음에 불소, 염소, 치소, 브롬 숫자거든요. 그래서 할론 130이란 탄소가 하나, 불소가 3개, 염소는 없죠. 그 다음에 브롬이 하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할론 1301의 분자식은 CF3BI. 이걸 알아야지 뭘 한다고요? 비중. 할론 1301이 기체가 됐을 때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얘를 알아야지만 뭐가 나와요? 할론 1301의 분자량이 나오잖아요. 할론 1301의 분자량이란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12가 되겠죠. 불소는 3개가 있네요. 19. 브롬은 하나, 82. 그래서 149가 됩니다. 뭐랑 비교해요? 공기, 29. 일보다 크죠? 그러니까 할론 1301이 대기 중에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바닥에 가라앉는다. 이산화탄소나 할로겐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죠. 다만 배기를 유한 개구구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에 보시면 설치 제외 장소,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 설치할 수 없는 소화기구에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설치 가능한 건 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죠.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장치. 보시면 소화기의 감소 기준입니다. 소형 소화기의 감소. 소화 설비가 설치됐을 때는 소요 단위수의 3분의 1을 감소하죠. 그래서 3분의 1만 설치하고 대형 소화기가 설치됐을 때는 2분의 1이 감소합니다. 소화 설비란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5개 소화전. 감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뭐랑 비교를 해 두셔야 되냐면 방염 대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비슷해요. 뭐가 있냐면 근린생활 중 체력 단련 시리즈, 체력 단련장. 그 다음에 숙박시설. 방송, 통신 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네. 다음 강목의 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영장은 지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 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 다음에 다중영업소 영업장이에요.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 지배하죠.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여기 보시면, 그래서, 11층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촬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있죠. 그리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이 있는데, 방역에서는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데, 그 방염에서는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되어 있죠. 방염은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로 되어 있어요.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고, 방염에 대한 거는 좀 이번 시험에서 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관계 법령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다음에 보시면 대형 소화기는 면제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5개 소화전을 설치했을 때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페이지에 별표를 설명을 해드렸고 13페이지 보시죠. 이거 별표까지만 하고 잠깐 쉬시죠. 자, 별표 3 보시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이죠. 시험은 관리사 12회 때, 15회 때, 기술사 101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위락시설 바닥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그러니까 요 능력 단위 기준을 가지고 소요 단위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소화기 개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준 면적이 된다. 그래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됐을 때는 면적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시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입기둥, 취하층의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 주요 구조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이에요. 주계단, 주요 구조부. 다시 말씀드리면 꼭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별표 4를 한번 보시죠. 추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강목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여기에 해당할 때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로 주어졌죠. 즉 여기서의 소화기 개수는 이 수량은 일단 기본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요 단위를 계산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로 나눠주는 거고, 그러면 소요 단위는 지금 이런 장소 가, 나, 다, 라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이 있겠죠. 바닥 면적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데 이 기준 면적이 얼마가 되나요? 25가 기준 면적이 되는 겁니다. 25제곱. 그러면 소요 단위 수가 나오겠죠. 소요 단위 수가 나온 거를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화기의 능력 단위로 나눠주면 기본 설치 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추가해 주는데 어떤 걸 추가해 줘라? 자동 확산 소화 장치를 추가해 줘. 자동 확산 소화 장치를 추가해 주는데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냐, 그 다음에 10제곱미터 초과냐에 따라서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2개. 네. 특히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에는 그 내부에 뭐 설치해요?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식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요 1호 기준은요, 소화기 개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소요 단위 수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호 기준은 소화기 개수죠. 발전실, 변전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개수. 그러니까 여기 2호 기준일 때 소화기 수량은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누는데 기준 면적은 50이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소화기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호 기준은, 3호 기준도 이제 능력 단위로 나오겠죠. 능력 단위, 2단위 있어. 그 다음에 4호 기준은 뭐냐면 특수가연물이에요. 특수가연물일 때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특수가연물도 중요합니다. 특수가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보시면 분명하고 수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있어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특수가연물이 나오는 부분이 화재안전기준상의 소화기구에 나오죠. 스프링클러 설비 나오죠. 스프링클러 설비 특수가연물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포에도 나오죠. ESFR에도 나오죠. 네. 그래서 4호 기준은 특수가연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자, 5호 기준은 보시면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죠.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자, 6호는요,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느냐, 가연성 가스를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14회 때 기출됐던 게 여기까지가 기출됐던 것 같습니다. 주방에 연소기 화재시 이렇게 자, 별표 4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6페이지에 지하가 지하구, 공동구, 지하구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17페이지 수계소와 설비 개통도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